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후반 부인입니다. 남편은 30대 후반입니다. 제가 24살 대학생 휴학할 때 만나서 1년 만에 결혼한 거라 휴학 길게 하고 최근에야 복학해서 학교 다녀요. 남편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제 진로도 다 정해놔서 학교로 복학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생각 차이를 전혀 못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분노하는 남편이 너무 힘듭니다. 평소에 다정다감하고 작은 선물들 잘 사오는 편이고 서로 땡땡씨라고 부르고 존댓말하면서 연애했고요. 결혼하고서는 서로 땡땡 하면서 이름만 부르기도 하고 반말을 해도 서로 존중을 표하는 호칭을 항상 하려고 했어요. 200 초반으로 돈을 잘 버는 편도 아니고 돈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할 때 고정 수입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고 근성 있는 거 알고 저랑 큰 틀의 가치관이 비슷한 편이라서 결혼했어요. 집안일에 참여 잘하는 편이에요. 물론 회사 다녀오면 초주금이 돼서 제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군말 없이 하다가 가끔 제가 급하게 재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싸우기도 하죠. 집안일로 싸울 때 남편이 주로 하는 말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남편 집안일 잘 참여해요. 저녁 먹은 설거지, 빨래 널고 개는 거, 분리수거, 강아지 산책 등 잘해요. 문제는 청소기, 걸레질, 화장실 청소, 화장실 머리카락 버리는 거, 냉장고 정리, 환기, 강아지 밥 챙기는 거, 털 깎는 거, 발톱 깎는 거, 눈곱 정리, 음스 버리기, 요리 및 장보기. 집에 필요한 물건 파악 및 주문 이런 걸 제가 다 아는 건 모르나 봐요. 게다가 살림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설거지가 그릇만 닦는 거 아니고 설거지통도 닦고 음식물 정리까지 해야 설거지인데 남편이 그릇만 닦아서 말려놓으면 제가 꼭 음식물 정리해야 해요. 이런 걸로 싸우면 또 꼭 하는 말이 차라리 나도 요리 잘하는데 내가 요리하는 게 낫지. 난 집안일 중에 설거지가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저 손목 약해서 자기가 먼저 설거지한다고 자청한 거고 남편이 요리하면 남편은 잘 먹는데 전 잘 못 먹어요. 솔직히 요리 과정도 제 기준 약간 비위생적일 때가 많고 너무 맵거나 너무 기름질 때도 많고요. 잡내를 잘 안 잡고 요리해서 저처럼 냄새 예민하면 잘 먹기 힘들고요.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꾸 허둥대서 으악하는 소리가 많이 나니까 맡기는 것도 짜증나요. 제 문제는 남편 취향과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둘 다 문제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맛있다고 할 때 많고요. 신혼 초에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기본적으로 고집이 정말 세고 더 문제는 겉으로나마 유하게 넘길 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상대의 생각을 까내리고 막말합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다 싶지만 옛날에는 진짜 생활 전반에 자기 방식대로 일 안 하면 통제에 잔소리에 평가에 엄청나서 나중에는 제가 이럴 거면 나 집안일 안 한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큰 건들만 써볼게요. 첫 번째, 저는 아토피성 피부라서 가루 세제를 까딱 잘못 쓰면 온몸에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가 납니다. 근데 신혼 초에 제가 액체 세제와 1+1 하는 섬유 유연제를 2만원 정도에 사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더 싸게 살 수 있겠지만 빨래는 급하고 멀리 가기에는 손목이 약한 데다 팔이 아파서 집 아래 마트에서 나름대로 행사하는 걸 골라 사온 겁니다. 그때는 생활비 주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줬는데 그거 사왔다고 노발대발 화를 내며 낭비다 뭐다. 앞으로 못 쓸 때마다 영수증 챙겨와라 해서 진짜 정 떨어지고 저도 버럭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사치품을 한 번도 사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2, 3만 원대 원피스들 10년씩 입어서 색 바래진 것도 많고 가방, 화장품, 비싼 거 써본 적 없어요. 심지어 시댁에서 제가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니길래
근성 있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피부 때문에 싼 가루 세제 말고 액체 세제 샀다. 빨래가 급해서 집 아래서 사온 거다. 내가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집안일 하는데 회사 돈 쓰듯이 건마다 내역서 가져오라는 거냐. 따로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저는 피부 때문에 액체 세제를 산 거라고 해도 가루 세제 안 쓴다고 노발대발하는 거에 크게 배신감을 느꼈고, 이때 한번 시댁 부모님들 앉혀놓고 부모님 저 남편이 이래이래 행동하는 거에 참을 수 없고 날 너무 함부로 대하고 맨날 통제하고 쪼아댄다, 못 살겠다 한 적이 있어요. 이 건은 남편만 주로 혼나고 마무리됐어요. 두 번째, 평소에도 저만 속한 그룹이나 단체 얘기하면 종종 나쁘게 평가하는 편이긴 한데, 언젠가는 저녁 먹으면서 대화하다가 제가 듣는 수업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교수님이 뭐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부분은 공감 안 가지만 저 부분은 이해가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뭐뭐를 그렇게 말하면 나쁜 거지. 교수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다 뭐뭐 하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듣는 수업의 질을 폄하하더라고요. 교수님도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냥 교수라는 직종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일반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디에서 경험하신 걸 말씀해 주신 거래 하고 그냥 넘어갈랬더니 나도 그거 하면서 경험 많이 했어. 그거 아니야. 교수가 너무 이상하게 말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특유의 자기 말과 다르면 강하게 폄하하는 습관 그대로요. 저는 제가 듣고 나름 열심히 배우는 수업이 내가 평가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대놓고 폄하당하니 기분이 나빴어요. 교수님 경험과 자기 경험은 당연히 다른데도 너무 확신에 차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황당하고, 제가 듣기엔 교수님 쪽 경험이 오히려 말하는 주제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자기 경험 말한 건데 자기 입장에서 들린 걸 이상하다고 평가할 순 없지 했더니 또 점점 격양돼서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자기 경험 무시하냐고. 내가 너보다 오래 살면서 경험했던 거라고. 그래서 당신 경험 무시한 적 없고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하는 거 문제 삼는 거라고 까지 했죠. 여기서 보이시겠지만 저는 상대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대놓고 폄하하는 남편의 습관에 굉장히 상처 많이 받고 예민하기 때문에 꼭 반박도 달고 짚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세 번째, 저희 집은 방 3개인데 2개 다 남편이 사용하는 방이고 공용 쓰는 안방과 거실이 있어요. 저는 거실에 책상이 없어서 제가 방학 때 알바해서 번 돈으로 내 공부방 만들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때 방학은 쉬었으면 좋겠다고 일하는 거 약간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러라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책상, TV 스탠드, 의자, 책상을 하나하나 연락에 센치도 재고 색 조합도 보고 각 사이트마다 최저가 엄청 돌고 하면서 남편한테 어떠냐고 물어보니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있는데 잘 합의가 됐죠. 서로 원하는 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책상이었어요. 책상을 우드와 화이트, 우드와 블랙 중에서 고르는데 저는 둘 다 좋아서 고민하는 중에 블랙이 조금 더 좋아 보였고 남편은 화이트가 좋았나 봐요. 대화체 갈게요. 제가 여보 이거 어떤 게 더 나아 보여? 나는 둘 다 좋은데 검은색이 좀 더 끌린다. 어때? 라고 했더니 이건 당연히 화이트지. 라길래 그래? 나는 검은색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하얀색은 약간 가벼워 보이니까 싸 보일까봐 걱정했거든. 그리고 뒤에 책장도 앞에 TV 스탠드도 하얀색이 됐는데 바닥도 하얀색, 책상도 하얀색이면 너무 집중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니 저거 검은 거 봐봐. 사무실들마다 넘쳐나는 똑같은 책상이잖아. 저는 약간 당황해서 여긴 집이지 사무실이 아니잖아. 라고 했더니 저거 완전 제일 싫어. 최악이야. 검정이 더 촌스럽고 싸 보이지. 검정은 완전 센스 없어 보이는데. 전 상대 의견을 깎아내리는 화법에 또 빠직해서 얘기했죠.
아니, 나는 아직 검정색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말해? 그럼 강요당하는 기분 들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은 짜증과 약간 버럭하며 아니, 저거 진짜 최악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도 집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다. 뼈 빠지게 초죽음 되게 일하고 들어와서 맨날 사무실에서 보는 걸 또 보고 싶겠어? 그럼 빨리 골라 그냥. 나 시간 넘쳐나서 여기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 아니야. 전 이제 화가 나서 얘기했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당신은 들어와서 잠자고 나가고 집에 24시간 있는 사람이 난데 나는 그럼 싫은 색깔 봐서 24시간을 봐도 되나? 라고 했더니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봐? 너가 다 정해놓은 거 동의만 하라는 거냐? 내 의견은 없어? 라길래 저는 더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버럭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 의견 내는 걸로 뭐라 한 적 있어? 상대 의견을 폄하하고 센스 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게 의견이야? 왜 이렇게 대화를 강압적으로 해? 그건 강요지. 촌스럽고 센스 없는 사람 되기 싫으면 당신 의견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대화잖아. 그걸 폭력적인 대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좀 말라고. 저도 처음엔 좀 들어주다가 중반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저도 버럭하게 됐어요. 듣다 보니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남의 의견 비난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서 자꾸 원하는 거에 주변이 맞춰줘서 학습된 건가 싶어. 더 옥이 생기고 결국 크게 싸웠어요. 이게 대화냐고. 모든 대화를 그렇게 막말하면서 강요하냐고. 대화법이 엄청 폭력적이라고. 같은 문제로 싸운 적도 많고 제가 제일 문제시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다 싸우고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싫으면 지나갈 때 보이는 다리만 하얀색 스티커 붙여주겠다고까지 했더니 그제서야 네가 쌀 거니까 네 맘에 드는 거 사 그냥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싸운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100번을 넘게 대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로 말하면서 싸웠는데도 결과에만 집착하고 과정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검은색, 하얀색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생각하는 바를 잘 말해서 서로 회의하길 바랬던 거였는데 이 인간은 그런 게 불가능한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드디어 제일 실망했던 사건이에요. 네 번째, 이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따끈따끈 방금 싸운 내용이에요. 같이 미드를 보다가 흑인 배우가 나왔어요. 주로 나오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다른 장면에서 단역 역할에 그 배우가 스타일링 다르게 해서 또 나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눈에 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대화체 갈게요. 제가 이 배우 아까 뭐뭐한 배우다 라고 했더니 남편이 에? 아니야. 어떻게 저게 같은 사람이야? 라길래 그래? 나는 완전 같은 사람 같은데. 두 장면 보여주면서 봐봐, 이거는 가발 쓴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 무슨 땡땡씨 그거 안면 이식장이야. 원래 백인들 흑인들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야. 라길래 약간 빡쳤고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나는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라며 대화 마무리하려 했어요. 그랬더니 정색하며 약간 언성이 높아지더니 아니라고.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그냥 이랬더니 만원빵에 만원빵? 여기서 더 화났어요. 안 그래도 없는 돈에 저는 용돈으로 책값이며 뭐며 다 부담하느라 용돈이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난 10,000원 없어. 이게 만원빵까지 할 일이야? 라고 했더니 그것 봐. 자기도 확신 없으면서 왜 우겨. 이 말 듣고 황당하고 빡쳐서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왜 우기는 걸로 들어? 정답을 자기가 알아? 자기도 정답 모르면서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여?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인데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게 당신인데 내가 그게 맞다고 하리? 라길래 제가 완전 화나서
그냥 너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당신도 저 배우가 누구누구인지 따로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냥 생각 느낌이면서 뭐가 그렇게 확신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라니까. 아, 그니까 10,000원 하자고. 라길래 돈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100,000원 빵을 하던가 왜 고집을 부려 그러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넘어가면 되는 걸 끝까지 물건으로 지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게 누군데? 이게 정답이 나오는 일도 아니고 누가 정답인지 알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 인터넷에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욱하더니 버럭하며 가스라이팅 같은 개똥 같은 논리를 엿다 갖다 붙여?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냐? 라길래 그냥 생각이 다르면 다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정답도 없는 일에 지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난리치고 너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장인이 뭐니 지랄하는 거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지 가스라이팅이 아니니? 너 그리고 자주 그래. 그냥 대화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은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네가 멍청해서 정답을 말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개똥 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가스라이팅 하는 거 맞고 이러는 거 한두 번 아닌데 내가 계속 참아주니까 너는 무슨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니? 이후로 서로 엄청 격양됐어요. 서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중에 남편이 엄청 큰 소리로 닥쳐, 닥쳐, 입 닥쳐. 신발 네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싸움이 커진 것도 평소에 싸울 때는 제가 남편이 막말하고 거친 어휘를 써도 똑같이 대응 안 하고 이 인간이 말은 이래도 속은 아니야 라고 굳게 믿고 참고서 지적하거든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나랑 대화도 해결도 안 돼.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하잖아 하면서요. 남편 꼬라지가 항상 이런 식이니 저는 거의 호소하게 되고 한참에 걸려서 별 어줍지 않은 합리화와 피해자 코스프레와 돈 버는 유세 섞인 자기 호소를 다 들어주면서 내가 지적할 거 반박할 거 절대 화내지 않고 아이랑 말하듯이 헤쳐내야 겨우 더 격해지지 않고 결론이 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럴 때는 분위기 좋게 서로 화해하고 앙금도 털어내고 그래서 신혼부터 지금까지 싸움의 과정이 많이 성숙해졌고 관계도 많이 안정된 편이에요. 남편도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오늘은 저도 날 잡은 거죠. 딱 이 부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점점 심해지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네가 귀를 막아. 내 집에서 내가 말도 못하니? 내 억울하고 내가 당했다는 거는 듣지도 않으면서 너는 일방적으로 너만 잘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니?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또 비아냥과 버럭하면서 아 신발 네가 그딴 식으로 멍청하고 프로 불편러니까 너만 따로 놀지. 모든 사람이 너 불쾌해하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쓰레기같이 구니까 그렇지. 너는 자기 반성이란 게 없니? 싸움이 일어나면 너가 뭘 잘못했구나 생각이 안 들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딴 식으로 이기적이니까 주변인들이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다시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이따위의 막말, 가스라이팅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찔렸는지 어줍잖게 먼저 지랄이라고 욕하니 나도 욕하지. 그럼 받고만 있니? 하면서 남 탓 시전하고 그래서 저도 무지무지 화가 나고 꼭지가 돌았고 똑같이 받아쳐줬어요. 나는 누구랑 다르게 훌륭해서 주변에 나 좋다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친구, 후배들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주변이 날 불편해하는 건 너 같은 쓰레기랑 다니는데 내가 그럼 편하겠니? 저도 똑같이 받아치려다 보니 애꿎은 주변 사람 욕을 했네요. 내가 널 귀하게 여기고 복덩이로 여기면 뭐하니 이딴 식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쓰레기인데 하며 맞받아치니까 지가 나한테 할 말들은 없는 일이 된 건지 자기 변화하더라고요. 너가 아무리 뭐라 말해도 난 훌륭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야. 네가 멍청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아니라서 그딴 말 하니? 너 내가 멍청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하는 쓰레기라며
너는 아닌 줄 알아? 난 훌륭하고 네가 쓰레기야. 너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이혼 결심했던 거 다 네가 잡아서 무르고도 지금까지 네 막말 듣고 성질 받아내면서 너랑의 관계 계속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온 사람이 너 아니고 나야. 너 때문에 내가 몇 번을 살기 싫었는지는 알아? 넌 모르지. 니만 아는 쓰레기인데. 내가 귀하다 귀하다 하면 뭐하니? 싸울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막말로 돌아오는 인간인데. 그간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더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멍청한 새끼가 이딴 식으로 고집 부리니까 니네 가족이 널 따돌리는 거야. 와, 남편이 한 가족 패드립 가스라이팅은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개처럼 바락바락했어요. 하다못해 너는 이렇게 조금만 지 기분 수틀리면 바로 막말하고 패드립을 하는 놈이네. 아까는 가스라이팅 아니라더니 여태 지금 네 말 중에 가스라이팅 아닌 게 뭐가 있는데? 자기 반성? 너부터 좀 돌아봐. 좀 싸운다고 패드립 치는 인간이 너야. 이 쓰레기야. 폭력한 남이 딱 너네. 기분 틀어진다고 막말에 패드립에 일배충이니? 너무 화가 나서 기분 나쁠 만한 지칭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불편하시면 죄송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하다하다 가족을 들먹여? 야, 너는 가족들이 이뻐라 하니? 내 앞에서 너 까내리기 바쁜데 네 면 다 내가 세워주는 건 기억도 안 나니? 심지어 우리 집은 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너 우리 엄마 어떻게 산 줄 알고 그딴 말을 하니? 넌 아무리 피똥 싸게 살아도 우리 엄마 발끝도 못 따라가 쓰레기 같은 놈아. 그리고 네가 단 한마디로 막내딸 왕따시키는 이상한 인간 만든 바로 그 엄마가 설득해서 아직도 너랑 살아주는 거야 등신아. 예전에 진짜 위아 같은 이유들로 진심으로 지쳐서 각 잡고 이혼하려고 도장 찍고 나왔을 때 남편이 3일을 그 먼 본가까지 찾아왔는데 엄마가 은근하게 저에게 좀 더 해볼래? 뉘앙스를 하셨거든요. 평소엔 대박이든 쪽박이든 너도 어른이니 책임은 네가 지는 거라며 제 선택을 항상 존중해 주셨어요. 조언을 구하면 조언은 항상 해주셨고요. 존경하고 좋은 엄마예요. 남매들도 다 친하고 가족이 그냥 엄청 화목해요. 이렇게 격분해서 쏟아내니 좀 움찔했는지 남편은 그제서야 장모님 훌륭하신 거 나도 알아. 가족 얘기한 건 미안해. 근데 또 고성, 저도 고성 질렀죠. 위에 쓴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 강강약약 스타일이어서 상대가 친절하면 저는 더 하려고 하고 상대가 위협하면 저는 더 기세 보이려고 노력해요. 휘둘리지 않으려고요. 무례한 사람에게도 그런 거 싫다 말하는 편이고요. 대충 4가지의 사례를 통해 싸울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논리로 막말하는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자기 생각과 남 생각이 다를 때 너무 자기 생각이 확신이 세고 자기 반성이 없는 편이고 자기는 다 짱이고 실제로 인생 살아보니 잘못된 부분들은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더래요. 옛날에는 자기가 모자란 거 탓하고 살았다는데 글쎄요. 기분 틀어지면 쉽게 화가 나고 언어 폭력에 가스라이팅까지 금방 가요. 제 고민들이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더 간편히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중요 문제점은 첫 번째, 자신과 생각이 다를 때 너무 자기 생각이 옳다에 집착하고 꼭 정답으로 승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나면 차분히 서로 협의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가 전혀 없이 막말부터 가스라이팅, 심지어 패드립까지 간다. 이것도 지금 한 번 아니에요.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니 니네 엄마가 너 힘들어하지. 같은 류의 가스라이팅 겸 패드립이요. 세 번째, 싸움이 일어날 때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가 진 게 분해서 혹은 틀린 게 분해서 화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자신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을 듣는다면 바로 그럼 네가 이상하고 예민하다고 생각 안 하니? 하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한다. 연애부터도 신혼 초도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충분히 알았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다정할 때는 그렇게 예쁜 복덩이가 따로 없어요. 집안일이며 기본적인 성평등 인식도 있는 편이고
일단 시댁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요. 약간 옛날 분이시긴 하지만 젊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요즘 시대의 시댁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너무 사랑해주세요. 남편보다 기본적으로 마음 그릇도 크고요. 그래서 서로 정말 안 맞고 너무 싸울 때 후회 많이 했었어요. 둘이 분명히 안 맞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사랑한다고 욕심부려서 결혼했다가 둘 다 인생 망치겠구나. 이걸 어떡하나 내 욕심 탓이다 라고 내심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온 적도 있던 거고요. 남편이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한다, 본가까지 몇 번을 찾아와서 호소하는데 우리 친정 가족들한테도 막내가 이혼하는 게 상처이진 않을까. 엄마 체면 깎이지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저보다 그런 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혼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요. 위에 쓴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화법 많이 변한 것처럼 남편의 이런 습관, 안 싸우고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지쳐요. 현명한 선배님들의 방법 좀 공유해주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애 있는 돌싱남이랑 결혼했어요. 과정에서 부모님과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남편과 첫째 아이 모두 받아주셨어요. 지금은 땡서방 하며 엄청 챙겨주시고 저 몰래 남편 용돈도 주고 정말 제가 제 부모님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못난 딸 행복하라고 잘해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남편이 데려온 이제 우리 가족의 첫째한테도 참 잘해주세요. 용돈도 첫째라고 한 푼이라도 더 주시고 반찬도 첫째, 둘째 순으로 먹여주시고 정말 제가 보기엔 차별도 편애도 없고 첫째는 첫째대로 예뻐하시고 제가 낳은 둘째는 둘째대로 귀여워해 주시는데 남편이 보기엔 뭔가 서운했나 봐요. 저한테 그래도 본인들 딸이 낳은 친자식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다고 당연한 건 아는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차별은 하는지 너무 서운하다고 말하네요. 저는 너무 놀라 펄쩍 뛰며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남편이 차별을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엄마가 첫째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둘째에게 뺏어서 주셨대요. 이건 물어보니까 원래 둘째가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첫째가 힘으로 뺏어서 둘째가 울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첫째에게 동생 장난감 힘으로 뺏으면 안 되고 사이좋게 가지고 놀아야 한다고. 동생이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으니 동생 주고 잠시 뒤에 네가 가지고 놀아라 하셨대요. 근데 남편은 첫째도 진짜 손주였으면 첫째한테만 뭐라고 했겠냐고 동생에게도 오빠한테 양보 좀 하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네요. 두 번째, 요플레 안 까서 주셨대요. 첫째가 6살, 둘째가 3살인데 요플레 뚜껑을 둘째한테만 열어주셨대요. 그때 아빠가 설거지 중인데 첫째가 간식 달라고 보채서 첫째한테 요플레랑 애기 숟가락 주고 먹으라고 했고 둘째도 그거 보고 자기도 달라 해서 고무장갑 벗고 뚜껑을 열어주셨대요. 첫째는 알아서 잘 열어서 먹고 있었고 둘째는 아직 아기라 아빠가 열어주셨어요. 이게 차별인가요? 첫째를 먼저 챙겨준 건 안 보이고 둘째한테 뚜껑 열어준 것만 보이나요? 세 번째, 둘째만 데리고 수족관 다녀오신 일. 남편이 첫째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을 때 참고로 둘째는 키즈카페를 안 좋아해요. 부모님이 오셔서 둘째가 물고기를 좋아하니 수족관에 가자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저까지 가버리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 첫째가 놀랄까봐 부모님한테 둘째 맡기고 저는 집에서 청소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이 와서는 둘째 어딨냐 묻길래 부모님이 수족관 데려갔다 했더니 왜 둘째만 데려가냐고 하네요. 저번에 수족관 갔을 때 첫째는 지루해하고 집에 가자고 계속 졸라서 둘째가 제대로 구경을 못했거든요. 둘째가 물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보라고 부모님한테 맡기고 나는 당신이랑 첫째 기다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서운하대요.
그 외에도 둘째가 딸이다 보니 이것저것 꾸며주면 예쁘니까 부모님이 머리핀이나 원피스라도 하나 사오면 그렇게 샘을 내요. 둘째 갓난쟁이 때 첫째 장난감 로봇, 장난감 칼, 팽이 등등 잔뜩 사다 주신 건 기억 못하나 봐요. 남편에게 오히려 당신이 첫째와 둘째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다. 나에겐 첫째, 둘째 모두 똑같은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데 당신은 첫째가 내가 낳은 애가 아니란 이유로 더 불행하게 보고 더 챙겨주길 바라는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차별을 하는 거다. 정말로 나와 우리 부모님이 첫째를 불쌍하게 여기고 둘째와 다르게 대접해주길 바라는 거냐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예민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힘든 산 넘어서 한 결혼이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이러니까 결혼 자체가 후회될 정도로 회의감이 느껴지네요. 부모님한테 죄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겠어요. 오늘도 첫째 좋아하는 나물무침 해놨다고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남편 뺨을 때려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잘해주시는 건 안 보이고 다르게 대했던 것만 눈에 보이나 봐요. 다르다고 다 차별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모양이 다른 것뿐이라고 크기는 같다고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저보고 오히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사소한 것에도 혹시나 첫째가 진짜 손주가 아니라 차별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에게 너무 고맙지만 자기 입장도 조금만 생각해달래요. 결국 대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앞으로 부모님한테 애들 더 이상 장난감이나 용돈, 반찬 등 챙기지 말라고 하겠다. 우리끼리 그냥 애들 키우고 살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더 이상 애들 못 보여드리겠다. 그런 줄 알고 있어. 했어요. 너무 답답하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저도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중산층에 속하는 일반 가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1년을 쉬었고 올해부터 다시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와이프의 외도 사실을 안 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저한테 들키고 만나는 장소에서 저한테 발각됐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상대방 남자가 먼저 추근덕대서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했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고 다만 불안했던 건 상대방 남자가 협력사 직원이었고 해당 프로젝트가 4월에 끝나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 보고 확실히 하고 회식 있을 땐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잘 이행하나 싶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뒤에 물어보더군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너무 답답하다고요. 사실 저도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받아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여튼 정말 자기를 믿어달라고 해서 그건 그만하고 좀 자유롭게 지내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남자의 흔적이 보일 때마다 아직 연락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추궁을 하면 그냥 업무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믿겠냐고 몇 번을 그러더군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도 또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빌려줬던 물건을 와이프 가방에서 찾다가 그 남자 지갑을 겟해버렸네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고 추궁을 하니 예전에 협력사 직원들 회식할 때 잠깐 맡아두었다가 까먹고 가지고 온 거랍니다. 작년 12월에 저한테 걸린 이후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 그때 걸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드레스룸 옆 수납장 안에 있어서 왠지 잘 보일 것 같고 오해할 것 같아서 가방에 넣어놓고 그 남자랑 회의 있을 때 전달해 주려고 넣어놨었다고. 믿어달라고 해서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완벽하게 제가 몇 번이고 당했다는 걸 알았네요. 상대방 남자가 와이프랑 잠자리를 몇 번 갖고 나서는 그 남자가 자기를 잠자리만 갖는 상대였고 막 대하듯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해서 문서 형태로 외부 상담업체에 이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답니다.
근데 하필 와이프가 작성한 그 문서를 제가 보게 됐고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둘이 만나게 된 시점, 관계 내용, 최근까지도 연락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거죠. 정말 한마디로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됐고 저는 와이프에게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을 말하고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눈에 밟히지만 더 이상 와이프의 말을 믿지 못할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으로 보여서 밤새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최대한 상처가지 않게 그리고 무조건 주기적으로 만나고 아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보고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정말 육아에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어서 저희 부부는 부부 생활이라고는 1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만 갔던 것 같고요. 저의 탓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믿음이 바닥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연신 미안하다며 이 말도 하기 부끄럽다. 그리고 아기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이혼만은 걷어달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그러네요. 이 글을 보시고 답변을 다시는 분들이 성별이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면 남자분, 여자분이면 여자분 등 의견 앞에 말머리에다가 적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보시면 몇 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37에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 바람이 의심되는데 덮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의 바람이 의심되는데 그냥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남편은 순진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면 원나잇 할 위인은 못 되고 정말 정주고 지속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빼박 증거는 확보 못했고 남편에게 추궁하자 끝까지 발뺌만 하고 가스라이팅하며 저만 정신병자 취급하네요. 추궁 말고 사람을 붙였어야 했는데 유리 멘탈이라 그러진 못해서 후회돼요. 아무튼 이래저래 결정적으로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 확인하고 더는 의심병 도저 못 살 것 같아서 끝내자 하고 별거 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애매했던 게 냄새가 자켓의 한 부분에서만 나고 와이셔츠에선 안 났고 남편은 회사 다른 사람과 놔둔 옷에서 옮았겠지라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선 단지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뭔가 여러 가지로 꽤 오랫동안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어요. 결혼 전 연애 8년을 해도 전혀 여자 관련 비슷한 것조차도 없었어요. 참고로 연애 때는 타지에서 20 초중반부터 서로 의지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거의 반동거했어요. 노는 스타일 아니고 노부부 스타일로 둘이만 꽁냥거렸어요. 언제부턴가 경제적과 다른 부딪히는 이유들로 냉전도 많아졌고요. 물론 냉전은 이전에도 꽤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연애 때부터 지갑 열면 보이게 넣어 다니던 사진이 깊숙이 숨겨져 있다거나 같이 사용하는 차에 서로 아무도 안 태운다는데 자꾸 제 머리카락이랑 다른 길이랑 세 개 머리카락. 연애 시절엔 8년 내내 제가 예민한 편인데도 이런 비슷한 일도 없었어요. 또 게을러서 세차라고는 100번 말해야 한 번 하는 인간이 차가 전부 다 바닥에 먼지 없게 깨끗이 유지가 되어서 이상해서 물으면 치운 적 없다고 하고요. 분명 치우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미쳐가는구나 안 되겠다 싶었던 제 것 아닌 우산이나 화장품 몇 개가 차에서 발견되었어요. 남편은 제 거라는데 전 끝까지 기억 안 나는 것들이에요. 남편은 무조건 네가 알지 내가 아냐 라고 하고요. 제가 미쳐가던 느낌이었어요. 작은 충전기 하나도 차에서 안 보이던 거 보여서 물으면 어디서 났다 출처를 말하던 남편인데 언젠가부터 난 모르지 원래 있었던 거겠지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길어졌네요. 아무튼 별거 한 지 좀 꽤 됐고 이혼을 마무리해야지 싶은데 유치원생 아이가 밟히기도 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고 8년 연애 의리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13년 동안 서로 이성 문제 하나 없이 소중한 20, 30대 다 같이 보냈는데 애 없으면 이혼도 그냥 사귀다 헤어진 느낌일 텐데 애 있으면 평생 엮인 거고 아무튼 길어졌네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요. 다시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결국 이혼만이 답이란 거 알아요. 아마 이혼은 할 것 같아요. 신뢰를 잃었으니 해야죠. 근데 이혼을 하면 끝이니까 혹시 비슷한 일 겪고 이혼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신지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뭔가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냈던 20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일로는 싸울지언정 이성 문제로는 정말 건덕지 없이 제 마음 편했던 13년이었기에 이혼 마무리하려 하니 자꾸만 그 편안하던 때가 생각나고 뭔가 미련 같은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남편과 그때 남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안 믿겨지고 그래요. 결국은 끝인 관계겠죠. 옛날이 어땠던 지금 남편은 변한 거니까요. 남편이 시인한 것도 아니고 저만 계속 의심하며 고통 속에 살겠죠. 추가. 댓글 보고 하나 추가해요. 이혼 안 하고 싶으면서 합리화한다 하셨는데 이혼 생각 없다면 별거도 절대 안 했겠죠. 별거 전엔 외박이나 늦은 귀가는 한 번도 없었는데 별거 하면 알 길 없으니까요. 별거 한 지 곧 1년이네요. 그냥 이혼하기 전, 완전 정리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에 한번 글 올려본 겁니다. 저 같은 상황에 이혼 안 하신 분들 계신가 하고요. 있다면 어떠신가 하고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